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춤을 박종현입니다. 이제 정말 드디어 12월이 됐습니다. 달력을 더 넘길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아직 한 달이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남은 시간 알차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한번 살펴보고 가야죠. 지난주 금융시장은 다소 조금 혼재된 모습들이었는데요. 뭐 사실 최근에 보면 약간 좀 방향성이 약간 조금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고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둘러싸고 재료들이 뭐 자꾸 온탕 냉탕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보면은 이 중국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이제 강화하기로 하면서 이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졌었고요. 또 이제 중국 관영 언론도 무역 합의 타결에 근접했다, 뭐 이런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멘트들을 내놓아서 주 중반까지는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됐었는데, 이제 주 후반 가면서 27일 정도였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그 의회에서 통과된 홍콩 인권 법안에 대해서 서명하면서 이제 중국이 상당히 좀 반발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무역 합의가 물 건너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좀 크게 높아졌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전체적인 1단계 합의에 대해서는 깨지는 않고 뭐 이어갈 거다라는 또 반론도 이어지고, 뭐 사실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예측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뭐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의 영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거래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도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주 후반에 약간 좀 조정받았고요. 반면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최근에 미국 증시보다는 상당히 좀 약세를 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차트를 조금 보고 가면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은 그 최근 한 2주 정도는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일단은 이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 좀 커진 부분들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뭐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주 동안 조금 안 좋았던 이유는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MSCI 지수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 증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 증시의 비중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11월 중에 지금 3.5조 원 정도, 뭐 역대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매도세를 보이면서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다만 일단은 MSCI 지수 변경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것 같고, 연말까지는 결국은 다시 또 이 무역 협상이 과연 1단계 합의라고 하는 소기의 결과를 이끌어낼 거냐 말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야흐로 이제 연말이잖아요. 12월 달은 또 배당주의 투자가 또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또 이제 주주명부가 확정되기 전에 이 주식을 사야, 즉 주주명부에 그 기입이 되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뭐 12월로 봤었을 때는 뭐 11월은 상대적으로 조금 최근에 국내 증시가 글로벌리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다고 한다면 12월 같은 경우는 배당주 중심으로는 다소 지수의 반등 시도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종목들도 뭐 배당주 12월 달에는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좀 주가가 떨어지면서 약간 좀 매력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자,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뭐 미국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좀 약간 혼조세였고요. 반면에 이제 국내 시장은 그 최근에 그 국내 금리의 그 약간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인데, 보시면은 지금 미국채 금리 수준에 비하면은 뭐 국고채 3년 금리, 10년 금리 최근에 조금 하락
낙폭이 좀 큰 편입니다. 이제 그동안 가파르게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뭐 12월 달 국채 발행 규모가 좀 줄어든 부분, 내년에 다시 좀 늘어나지만,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금통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한 명의 소수 의견이 출연했던 부분, 이제 신인석 금통위원들이 있었고요. 저는 사실 뭐 만장일치의 동결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신인석 의원님이 내년도 4월에 이제 임기가 만료되시거든요. 그 전에 한 번 더 인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드러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률도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을 각각 2.0과 2.3%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계속해서 국내 경제가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이어가다 보니까 내년도 상반기께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더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최근에 다시 국내 금리를 조금 아래쪽으로 좀 이끌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당장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일단은 통화정책의 휴지기이거든요. 미국도. 그리고 최근에 지표들 자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연말에 지금 이제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주간전망소 제목을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보면 미국 경제가 보인다라고 달아놨었는데, 지금 뉴스로 봤었을 때는 블랙 프라이데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매출액이 지금 뭐 두 자릿수 이상 기록하면서 호조세를 좀 보였고요. 지금 이제 월요일 날 사이버 먼데이인데, 뭐 최근에는 오프라인 매출보다는 이제 온라인 매출이 좀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뭐 벌써부터 주말간 계속해서 이제 이 쇼핑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미소매협회에서는 지난해 대비 올해 미국의 연말 소비가 한 4% 전후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지금 기대들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조금 순탄하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 감안해 보면은 뭐 연준이 지금 12월 달 FOMC에서는 확실하게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한국은행이 뭐 그보다 먼저 앞서서 금리를 또 내린다 쉽지 않을 것 같고, 미국이 내년도 한 1분기 정도는 좀 지켜보고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할 것 같은데, 그 안에 또 한국은행이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금리 인하의 시기가 이제 내년도 한 빠르면 2분기 정도 내지는 하반기로 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거 감안해보면 최근에 국내 금리의 하락 부분도 뭐 연말까지 계속 쭉 이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조금 되돌림 부분들이 일단은 조금 진행되지 않았냐. 뭐 연말까지는 이제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크게 떨어지기보다는 다소 조금 이제 박스를 그리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뭐 큰 영향은 없었고요. 뭐 약간의 혼조세였고, 환율 다시 1180원대로 좀 올라왔습니다. 계속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유가의 경우에 지난주 주 후반 금요일날 유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유가가 감산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계속 상승세를 좀 보여왔다가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산이 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지금 약간 일부 산유국들이 좀 반발을 나타내면서 금요일만 한 5% 넘게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뭐 유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뭐 그 이외에 뭐 원자재 가격들은 뭐 큰 변화는 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융시장 흐름하고 향후 연말까지 간단하게 시장 전망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다음 주 경제지표 그리고 이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월초를 맞이해서 지금 이제 주요 경제 지표들이 조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11월 1일 날, 오늘이죠, 일요일 날, 지금 12월 1일, 예, 11월 달 수출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수치 자체로는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지금 14.3% 정도, 지난 10월이 뭐 14.8%였으니까 뭐 그거나 이거나 뭐 큰 차이는 없었는데,
다만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볼 만한 그런 그 요인들이 좀 있던 게, 일단은 전체적으로 수출 금액 베이스로 해서는 마이너스 폭이 계속 두 자릿수 유지됐지만, 수출 물량만 봤었을 때는 소폭이나마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즉, 이 수출 금액은 결국은 P 곱하기 Q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금액 그 단가하고 물량을 곱해서 나오는 게 수출 금액이 될 텐데, 수출 단가가 계속 마이너스,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적은 거죠. 그래서 가격은 빠졌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은 좀 유지되고 있다. 그 얘기는 향후에 단가만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수출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몇 주 전부터 이제 국내 경제가 나쁘긴 하고 뭐 앞으로도 계속 크게 좋아질 건 없는데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 조금 근접하고 있는 것 같다. 바닥을 좀 통과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가, 수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수출 증가율 보면은 지금 6월부터는 계속 두 자릿수대의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더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작년 12월부터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올해 12월부터는 수출이 안 좋긴 안 좋은데 뭐 여기서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이 마이너스 증가율이 조금 개선되는 형태로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서도 내년도 1분기 가면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전환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수출이 갑자기 잘 돼서가 아니라 이제는 뭐 더 나빠지지는 않는, 여기 수출액으로 봤었을 때도 거의 한 440억 불 정도는 계속 좀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만 유지가 돼도 계속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보이려면 얘가 막 400억대 깨고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출 증가율은 다소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계속 안 좋은 모습이 유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좋게 보는 쪽에서는 어차피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모멘텀을 보니까 마이너스 폭이 커지다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초폭 올라오기만 해도 이거 이제 바닥 지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특히 주식시장은 좋게 반응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된다는 거고, 그 지난주에 산업활동동향 지표 제가 이제 그 경기선행지수의 반등 여부 좀 지켜봅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나온 거 보면 보시는 것처럼 선행지수의 순환변동치가 0.2%포인트 올라왔습니다. 동행지수가 1포인트 떨어지면서 다소 조금 희석되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얘도 역시 동행지수가 좀 바닥을 다지는 상태에서 선행지수도 떨어지다가 조금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역시 수출 흐름과 마찬가지로 한 2년 정도 경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다가 이제는 더 나빠지지는 않는 정도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닥은 다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 향후에 기울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바닥 부분은 어느 정도 근접했다. 뭐 이런 정도로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향후에 이제 뭐 주가나 금리 이런 게 더 뻗어 올라가려면 이제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은 좀 아니다. 뭐 이런 정도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뭐 국내 물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에서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는데, 뭐 국내 물가는 뭐 계속 안 좋을 거라 뭐 특별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국하고 그 미국하고 제조업 지표를 보면 이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차이신 PMI도 보시면 지금 뭐 작년 올해 초 상당히 안 좋았던 거에서 벗어나서 지금 기준치 50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예상치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도 ISM 제조업 지수가 한때 기준치 50 깨고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슬슬 지금 반등해서 지금 최근에는 지금 뭐 52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들이 모두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은 그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건지, 이제 이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화요일, 월요일날 발표되는 제조업 지표를 보면 조금 더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11월 제조업 지표 미국하고 중국 둘 다 모두 최근에
개선 흐름대로 나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무역 분쟁에 대한 악영향이 있지만 뭐 이거에도 불구하고 시클리컬리 지표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 뭐 주요국들의 통화 완화 정책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좀 3번 인하를 해주면서 이른바 좀 보험 성격의 금리 인하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이클을 향해서 조금 경기를 시클리컬리 좀 반등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다음 주 이 월요일날 발표되는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통화 완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이 무역 분쟁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힘이 좀 더 클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조금은 가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지표들까지 괜찮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 무역 분쟁의 우려들은 조금씩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뭔가 딜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금융시장에서 느끼는 이 악재로서의 민감도는 조금씩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그 호주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호주는 지금 기준금리 0.75까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춰 있는데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결일 것 같은데 아직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열어놨고요. 제가 호주하고 한국하고 통화정책 좀 비교를 많이 몇 번 했었는데, 뭐 어떤 분들은 호주하고 한국하고 어떻게 직접 비교 대상이 됩니까? 뭐 너무 과하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이제 호주하고 한국하고 경제 구조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 국가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서도 기축통화가 아니다. 호주는 트리플 A이고요. 우리는 더블 A. 물론 우리보다 호주가 높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신용 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호주 달러도 그렇고 한국 원화도 그렇고 글로벌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결제통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높지만 결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쓸 수 있냐 없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양쪽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호주를 보니까 1%도 깨고 내려오면서 과감하게 지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더라. 그래서 호주의 사례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도 비록 뭐 한국 원화가 흔히 말하는 하드커런시가 아니지만 신용 상태가 괜찮고 또 여전히 달러와의 유입이 뭐 무역수지, 경상수지 측면에서는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한국의 통화정책도 다소 조금 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제가 호주의 예를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향후에 호주가 추가로 금리를 더 인하해서 0.5까지 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시기도 이 호주의 금리 변화 시기와 상당히 좀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향후에 호주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기 좀 지켜보는 게 국내 금리 인하 시점을 예상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수요일, 목요일은 큰 건 없고요. 이제 금요일 날 가면 가장 크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될 지표 역시 이제 미국이죠.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인데, 미국이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우려는 있지만 주가도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 성장률도 괜찮고 지표들도 안 좋은 듯 하다가 좀 계속 다시 반등하고, 이제 이게 결국 저는 이제 연준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해준 부분이 확실히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고용자 수도 보면 지난달도 예상치가 12만 8천 건이었는데 18만 건, 지난달에 8만 9천 건 예상인데 12만 8천 건 나왔었고요. 지금 11월 고용지표는 무려 18만 건이 지금 전망치입니다. 뭐 요거를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고용자 수가 떨어지질 않고 계속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낮은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정말 미국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세긴 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견조하게 나오는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뭐 이것도 물론 이제 금융시장에는 또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또 무역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긴 한데, 뭐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어쨌든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 1단계에 단추가 끼워진다라고 한다면 뭐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더 계속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뭐 미국의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미중 무역 협상이 과연 1단계 합의를 보일 거냐 말 거냐가 역시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요. 지금 뉴스를 보면은 이제 추수감사절 이후에 전격적으로 합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12월 15일 날이 추가 관세 부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까지는 어떤 형태든지 좀 결론이 있지 않을까 싶고, 최근 분위기는 트럼프도 보면 트윗을 날릴 때 상당히 조금 요즘 신중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감들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보면 일단은 연말까지는 뭐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은, 특히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가 얼마만큼 이 부분들을 조금 따라갈 수 있을 거냐가 관건인데, 요거는 일단은 지난주에 MSCI 지수 변경이 조금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까 나머지 무역 협상만 조금 진행되면 우리도 배당주 중심으로 조금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주 주간 전망소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 노트북 화면 비율을 좀 조정을 하면서 약간 이 폼에 뭐라고 해야 되나, 요게 조금 화면 비율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조금 어색해가지고 다시 글씨가 작더라도 이전 버전으로 쓸지 아니면 계속 이거를 좀 적응해서 쓸지 좀 몇 주 좀 더 해보고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반가운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와 추물 박종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